네. 자, 이번 시간은 167페이지부터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요. 자, 167페이지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것을 실습을 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실 때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것은 들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빙이라는 것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자, 사업자하고 거래를 했는데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거래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괄호 속에 보시면 정규 증명 서류를 네 가지인가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 증빙이다 하는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하나 빠졌죠. 네, 영수증.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그 수업 시간에 그 얘기 드린 바가 있죠. 이게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거래 건당 사업자하고 거래했는데 3만 원 초과 거래 시에는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취하지 않았어요.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즉 그냥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 금액의 2% 법인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것을 통틀어서 그냥 영수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출 의무는 없지만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니까 작성을 해야 정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가 얼마인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세서를 제출은 안 하더라도 작성을 해야 금액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규증명서류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출 증빙을 우리가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했다는 것은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법인세 납부할 때 납부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 제외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 거래는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규증명서류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러한 네 가지 증빙을 정규 증빙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 하는 것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AT 1급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인 것만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FAT 1급 시험 보실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수험서 바꿔가지고 TAT 2급 연습할 때는 섞여서 나옵니다.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오니까 그때는 작성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TAT 2급 교재까지 다 공부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이 6만원짜리예요. 6만원짜리 3만원 초과했잖아요. 자,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문구가 사업자죠. 사업자하고 거래해서 6만원이 3만원 초과 거래입니다. 그래서 호서문구에서 구입을 했으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럼 검토하려면은 여기다 작성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3번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번 서시까지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거 이렇게 개정 과목은 정해줬습니다. 소모품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용 문구를 문구 소비가 좀 많은 회사는 사무용품비라고 해서 별도의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회사도 있고, 문구 소모가 금액이 미미한 경우는 그냥 소모품비 개정으로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로 처리하라는 회사가 더 많을 그런 문제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6만원어치 샀는데 이거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를 써보시면 차변이 소모품비, 대변은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네. 자, 처음표 입력해 보시죠. 자, 영수증의 날짜를 보시면 4월 2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를 4월 2일로 고치겠습니다. 4월 2일로 고치시고 출금하시면 되겠죠? 구분해서 1번 출금하시고 소모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소모품 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830번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비용이니까 코드로까지 넣을 필요가 없고요. 문자로만 거기에다가 호서문구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적요는 우리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적당한 적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일 구입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네, 차변의 금액은 6만원이 되겠죠. 60 플러스 엔터. 네,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입력하셨습니다. 자, 수행과제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보는 것은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메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할 때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산 쪽에 들어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 2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탭, 2번 탭. 처음에 2번 탭에 먼저 쭉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일자를 2024 040이라고 넣으시고 상호는 호서문구 입력하시고 성명에는 이사랑 입력하시고 사업장은 주소를 넣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번호 30133 16515 거래 금액은
6만 원. 자, 거래금액 입력하고 엔터하면은 구분란에 가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제외 대상 거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여기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지금 여기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 있는 거래는 정규 증명 서류 아까 4가지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 4가지 아니어도 되는 거래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 뭐 여러분이 알만한 거는 뭐 택시비, 네, 국가와의 거래, 세금 내는 거, 농민과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라든가, 뭐 이런 사업의 양도, 이런 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네. 도로, 통행료,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부동산 구입 이런 건 뭐 여러분이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정규증명 서류 정규 증빙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래도 꽤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문구점에서 뭐 문구용품 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그냥 지나갑니다. 구분란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가산세 대상인 건이에요. 네. 자, 계정 코드는 아까 우리가 소모품비 830번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계정 코드에다가 830 코드 넣어주시면 소모품비라고 나타나고요. 저교에는 아까 그 우리가 입력했던 화일 구입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화일 구입. 네, 그리고 이제 엔터 하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번 탭의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번 탭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1번 탭으로 넘어가 가지고 금액이 여기 총계에 반영이 됐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거 입력했으니까 반영이 된 건데요. 두 번째 줄에 입력한 것은 여기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단추를 만들어 놨는데요. 명세서 2 불러오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입력한 곳이 명세서 2잖아요.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1번으로 다 불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명세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에 왔을 때는요. 항상 이걸 한번 클릭해주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요거. 자, 지금은 누를 필요 없지만 한번 눌러보세요. 네, 지금은 변화가 없죠. 여기 누르면 2번 탭에 입력된 데이터가 일로 다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는 단추가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우리가 어제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계정 과목 등록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은 별도로 저장을 안 해도 다 자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는 자동 저장이 안 돼요. 한번 닫아보세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요 닫기 탭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예. 여러분이 어떤 탭을 닫을 때요.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경우에는 자동 저장을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예. 우리가 하나 넣는 거니까 이거 저장을 해야 내일 또 추가로 작성할 거 있으면 여기다 이어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시는 거예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면 저장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뒤에서 더 작성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에 대한 것은 168페이지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9페이지에 있는 평가 문제라는 거 5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전표 출력에서 조회하라. 전표 출력 조회나 그냥 전표 입력에서 조회하는 거나 같습니다. 1월 거래 내역 중 입금 전표로 작성된 전표의 거래처로 옳은 것은, 네, 우리가 앞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책에 있는 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 화면으로 가셔서요, 여기를 1월로 바꾸시고 뒤에 날짜는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1월 한 달 거가 모두 보였죠. 그 중에서 입금 전표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금 전표로 작성된 거래처로 옳은 거. 네, 거래처는 여기 코디나라죠. 코디나라.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런 얘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입금 전표로 작성하던 대체 전표로 작성하던 그거는 수험생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낼 겁니다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시험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입금 전표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그건 입금 전표로 해야 돼요. 그러나 뭐 입금 전표로 해라 무슨 전표로 해라 아무 말 없으면 우리 수험생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출제하기 힘든 문제죠.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하라는 거고요. 1월 14일 날 거래의 접대비 계정 적용 코드 번호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한번 1월 14일 전표를 한번 보세요. 1월 14일 전표 우리가 접대비를 여기 1번 코드 사용했었죠.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해서 1번. 그래서 답은 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볼 때 또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적용 코드 있죠. 적용 코드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3번 월계표 조회하라.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금액은 얼마냐? 이런 건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죠. 2월 한 달 동안 판매 관리비 모두 얼마냐? 그러면 월계표 메뉴로 가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 1월계표라는 메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일계표와 월계표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두 번째 탭이 월계표예요. 월계표. 뭐 일계표나 월계표나 조회는 똑같습니다. 자, 월계표는 월 단위로 입력하는 거고 일계표는 날짜 단위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계표가 조금 빠르겠죠. 2월 한 달.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여기서 2 엔터 뒤에도 2 엔터. 이게 이제 2월부터 2월이니까 한 달이죠. 자, 판매 관리비 여기 보이실 거예요.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요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에 지금 우리가 월계표, 일계표에 왔으니까 보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월계표에 왔어요. 월계표는 중앙에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있고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죠. 그런데 차변, 대변이 칸이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대체, 합계. 대변도 현금, 대체, 합계. 자, 합계는 뭔지 아시겠죠? 대체와 현금을 더한 것이 합계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자, 판매 관리비 중에 15만 4천 원은 현금으로 발생한 판매 관리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750만 원은 뭐로 발생한 거냐? 현금이 아닌 다른 대체 방법으로 발생한 판매 관리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한 거예요. 75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자, 보통예금이 다가 아니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700만 원은 보통예금, 50만 원은 가지급금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거래를 대체로, 현금이 아닌 거래. 이 비용을 지출하려면 현금으로 지출해야 했을 텐데 현금 아니고도 지출하는 방법이 있죠.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 현금이 아닌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시킬 수도 있고, 가지급금 미리 지급했으니까 가지급금 정리하는 방식으로 여비교통비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게 대체입니다.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대변도, 자, 비용에서는 대변에 현금이 나올 수가 없지만 이러한 자산 같은 거에서는 대변에 현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보통예금 현금이 대변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보통예금이 증가했는데 현금으로 증가했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현금이 입금돼 가지고 보통예금이 증가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개표나 월개표에는 금월 잔고, 금일 잔고가 나옵니다. 이게 현금 잔액이에요. 전월 잔고, 금월 잔고, 이 현금 잔액, 현금란의 잔액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4번 월계표 조회 문제를 보면은요. 네, 3월 말 예수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네. 왜냐면은 월계표에 가면은 이와 같은 숫자가 분명히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월계표, 일계표라는 것은 그 달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냐를 아는 것이지 잔액을 확인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아까 보다시피 현금, 대체, 합계. 그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한번 월계표를 일단 볼까요? 이런 숫자가 없을 겁니다. 자, 월계표에서 3월달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3월부터 3월 예수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월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49만 9,050원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이지 예수금의 잔액이 이만큼이다라는 거 아니죠. 예수금 감소했다 이거예요. 3월달에. 우리가 3월 10일 날 건강보험료도 납부했고 소득세도 납부했고 지방소득세도 납부했죠. 그거 납부했으니까 예수금 부채 감소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49만 9,050원이라는 보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여기를 고치면 돼요. 3월 말 예수금 잔액을 알려면은 월계표에서 보는 게 아니고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별 원장이라고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예, 계정별 원장으로 문제를 내야 잔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은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금이 부채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된 금액은 감소된 거고 대변에 기입된 금액은 증가한 거고요. 증가해서 감소를 빼가지고 잔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메뉴에서요. 계정별 원장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자, 계정별 원장 클릭하시고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를 치세요. 엔터로 2번 치면 1월 1일. 잔액을 볼 때는 뒤에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요. 3월 말에 잔액을 본다. 뒤에 날짜만 3월 말일로 넣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뒤에 날짜를 3 엔터 치면 3월 말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잔액을 봐라 그러면 뒤에 날짜만 그 날짜에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계정 과목에다가 예수금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예수로 검색하시면 되죠. 예수 엔터. 그러면 254 나옵니다. 엔터. 뒤에도 254 하면 됩니다만은 그냥 엔터 쳐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254번부터 차례대로 나오니까 맨 위에 것만 보면 되니까요. 자, 금액에서도 그냥 엔터 칩니다. 전체. 자, 아까 여기다가 계정 과목 앞에 계정 과목을 254로 했기 때문에 254부터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끝 했으니까 나머지가 여기 여러 개 보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금 요 하나만 보면 되니까 여기 클릭해 놓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잔액이에요. 3월의 마지막 거래 날짜는 3월 10일이죠. 그래서 3월 10일 날 잔액 이것을 답에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339-200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말 예수금 잔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는 월계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문제죠. 계정별 원장에서 잔액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이것은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금이니까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여러분이 대변은 증가했다는 것이고 차변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거래의 판료소를 모르면 장부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조금 전에 작성한 거죠.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은 얼마인가? 12번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저장해 놓고 닫았죠? 여기 영수증 수취 명세서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불러지죠? 12번은 1번 탭에 있어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에 여기가 12번입니다. 12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6만원이죠. 그래서 답에다가 6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은 있으니까 숫자만 6만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답안. 나중에 답안 작성 요령은 책에서 다시 정리된 걸 보면서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은 뒤에서 또 따로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시험 대비가 아니라 업무의 처리라는 시각에서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장 전표 관리에 대한 연습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전표 관리 시험 봅니다. 그러면은 제2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겠죠. 거래의 결합관계 문제 나옵니다. 5문제 냈어요. 분계를 뭐라고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계를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합관계도 써라. 그러면 차변의 상품에다가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에는 자산 감소 이렇게 쓸 줄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런 식의 5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원에서 그 하루에 4시간씩 오후에 공부하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가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하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시든지 아니면 오전에 좀 시간을 내시든지 해서 회계 공부 특히 처음이신 분들, 회계 공부를 과거에 좀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회계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별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회계 공부가 처음이신 분은 꼭 자기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꼭 하시고 또 공부하면서 이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은 메모했다가 수업 시간에 학원에 있을 때 꼭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3장 자금관리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넘어갈 겁니다. 여기 자금관리. 자금관리도 전표 작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부한 것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좀 달라요. 대상이 이제 자금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내용을 다루었다 해서 자금관리니까 전표 입력은 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금의 시제관리와 예금관리, 법인카드 지출, 어음과 수표 관련된 분계를 주로 내일은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3장 자금관리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 남았죠. 여러분들 개인 공부 또 개인적인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간 개인 질문 또 개인 공부 하시면 되겠어요.